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네, 시간 엄수하겠습니다. 저 화면 좀 틀어주시죠. 예, 저게 이제 요새 나오고 있는 고영태 녹음 파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왜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검사 만나서 얘기한 거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난다고.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는 이번 조건 끝나기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 라인을 다 자르고 우연 처리를 해버리면은 한 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잠깐 스톱. 예. 자, 우리 법무부 차관님, 저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고영태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있는 자리 안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검사가 누굽니까? 지금 그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 모른다? 예. 야, 진짜 이거 해도 참. 고영태가 검사를 만나서 뭐 이러이러한 지시를 해라. 지시란 말이 나오고요. 그걸 아예 넘어서서 검사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 하나에 사람을 꽂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고영태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호스트바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몸 파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몸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데도 특검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방향 다 정해놨으니까. 응? 무조건 대통령 탄핵하는데 달려가야 되고 최순실 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게 나오거든.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 특검이. 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일반 검찰이라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일당? 지금 그 부분은 특검 수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 수사 기간 중에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은 관련 없다고 수사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 검찰도 안 하고, 예? 특검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일반 검찰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물을게요. 특검의 그 신자용 부장검사가 최순실한테 폭언, 가혹기 3족을 멸한다. 폭언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발돼서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조사 안 할 겁니까?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고발장이 접수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 법과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뭐예요? 조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한 건 당연한 거고요. 특검이 그렇게 계속 폭언, 가혹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아예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공표. 예, 그 1월 달에 있어요, 없어요? 예, 고발 사건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뭐 정권이 다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형사사법권, 검찰권 다 넘어간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특검은 그냥 뭐든지 갖다가 다 하고, 검찰은 손 놓고 있고, 이게 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제 이 현안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법사위원장께도 제가 이 촉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 고영태 파일이란 겁니다. 저렇게 중요한 파일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저 파일이 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국정농단을 한 게 과연 최순실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합니다.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고영태에 대한 이 녹음 파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이용주 이제 또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이제 주변국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또 이제 러시아도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러시아는 사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엊그제 푸틴하고 우리 저 대통령 만났는데 밝혀진 거로는 러시아 쪽에서 사드 얘기 자체를 꺼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 러시아까지 그 출장해서 그 러시아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러시아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다. 수도 서울의 50km 전방에 지금 핵을 가지고 계속 미사일을 좀 쏴대고 있다.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냐 안 하겠냐 했더니 러시아의 반응은 50km? 500km나 5000km 아니고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땅덩어리에 50km라는 걸 처음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설명해 줬더니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긍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엊그제 푸틴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결과로도 나왔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득해 나가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예, 저기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이건 정말 아니죠.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드 때문에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2번 열렸습니다. 그 2번 열렸을 때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국 러시아가 전략적인 연대를 해서 대체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공동성명 2번 발표했습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사드 얘기 안 나왔다.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입장이 이미 나온 거고 반대입니다. 중국보다 더 반대예요, 러시아는. 오히려 동아시아에 미사일 기지를 이동하겠다는 극단적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러, 공동 군사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딜레마적인 상황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런 점들을 꼭 여당하고 정말 심도 깊게 토의하고 싶은 부분인데 중국, 러시아가 탈냉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연대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군사적인 연대까지 공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포위해 오니까 우리 중국, 러시아 이제 따로 놀지 말고 같이 가자 이 얘기예요. 이게 사드가 불을 지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김진태 의원님 말씀대로 중국, 러시아를 설득했으면 참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배치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중국이 제일 서운해하는 거는 미리 언질이라도 한번 좀 주지. 며칠 전에라도. 그렇게 전략적 동반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과연 바른 거냐?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도 보니까 매우 나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전략적 자산 아닙니까? 러시아 아닙니까? 우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북한을 우리 힘으로 관리 못하니까 같이 해가자고 여태까지 그 모멘텀 쌓아왔고 박근혜 대통령 작년 9월 천안만 성루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집권당이 또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뭘 하자겠다는 건지 도무지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네, 지금 이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이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외교적 득실까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예. 네,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에 이어서 김진태 의원님 이건 아니죠 투입니다 저도. 예. 각자 얘기만 하시죠. 중러가 특히 푸틴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는 것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2004년에 미 2사단 재배치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원래 비준 동의를 받았던 2002년도에 LPP 협정을 재협정, 개정하는 협정입니다. 무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141억 원이 감소되는 비용 절감의 협정이라고 누누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왜 국회에 붙였을까요?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방향 다 정해놨으니까. 응? 무조건 대통령 탄핵하는데 달려가야 되고 최순실 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게 나오거든.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 특검이. 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일반 검찰이라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일당? 지금 그 부분은 특검 수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 수사 기간 중에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 어떻게 되냐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난다고. 지금 반복 배치는 이제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는 이번 조건 끝나기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 라인을 다 자르고 우연 처리를 해버리면은 한 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잠깐 스톱. 예. 자, 우리 법무부 차관님, 저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고영태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반부패 팀에 있는 바로 밑에 자리 하나에 사람을 꽂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고영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호스트바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몸 파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몸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데도 특검은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있는 자리 안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검사가 누굽니까? 지금 그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 모른다? 예. 야, 진짜 이거 해도 참. 고영태가 검사를 만나서 뭐 이러이러한 지시를 해라. 지시란 말이 나오고요. 그걸 아예 넘어서서 검사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네, 시간 엄수하겠습니다. 저 화면 좀 틀어주시죠. 예, 저게 이제 요새 나오고 있는 고영태 녹음 파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왜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검사 만나